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파사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전달하는 파파자 중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일보의 구유정 기자와 함께 중국어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일보 구유정입니다. 예, 지난 방송에서는 중일 관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이로 인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네, 중국 경제가 소비 부진과 과잉 생산 단속 및 미중 무역 갈등 여파에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 11월 구매 관리자 지수는 49.2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블룸버그 예상치인 49.4에는 못 미쳤습니다. 아울러 8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선을 밑돌면서 제조업 경기가 순탄치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또한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49.5로 떨어지면서 거의 3년 만에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조 서비스 모두 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제조 서비스업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블룸버그는 소비 부진과 무역 불확실성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으로 갈등이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구체적 진전은 없고 최근엔 중일 갈등까지 겹치면서 수출 환경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자동차 등 과잉 생산 업종을 단속하면서 제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도 둔화되고 있는데요. 3분기 GDP 성장률이 4.8%로 떨어졌고 대미 수출은 지난달 25%나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올해 5% 내외 성장 목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추가 경기 부양책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은 중국 경제 소식이었고 지금부터는 중국 기업을 소개할 시간인데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은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리며 최근 중국 중시 중심에 떠오르는 캠브리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캠브리콘은 AI 반도체 시대를 대표하는 중국 토종칩 설계 기업으로 올해 들어 폭발적인 실적과 주가 상승세를 보이며 중국 AI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과 12월 두 차례나 중국 소비재 절대 강자 마오타이를 제치고 시총 1위에 오르며 시장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예, 중국의 시총 1위 절대 강자 마오타이를 제치기까지 한 캠브리콘의 창업자는 누구이며 어떤 배경에서 출발했습니까? 네, 캠브리콘은 천 윈지, 천 텐즈 형제가 공동 창업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중국 과학기술대 영재반 출신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중국 과학원 컴퓨터연구소에서 각각 반도체와 AI 알고리즘을 연구한 엘리트 과학자들입니다. 2010년 AI 시대의 칩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공동 연구를 시작했고 2014년 세계 최고 학회 아스플로스에서 중국 최초로 최우수 논문상을 받으며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성과가 캠브리콘 창업의 기반이 됩니다. 네, 캠브리콘이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린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캠브리콘은 엔비디아처럼 AI 연산에 최적화된 칩 아키텍처를 직접 설계하고 고성능 AI 가속기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됩니다. 2024년 발표한 MLU 590은 엔비디아 A100칩 대비 약 80% 수준의 성능을 보여 중국 내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AI 칩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미국의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 H100과 A100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시장의 대체재 필요성이 커지며 중국의 엔비디아라는 명성을 공고히 했습니다. 예, 최근 캠브리콘의 폭발적인 실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네, 캠브리콘은 2024년 들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17억 2,7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32% 증가했고 순이익도 4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5억 6,700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4,347% 증가한 28억 8,100위안에 달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데이터 센터 국산화 정책과 AI 인프라 확대가 실적 폭증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번에 캠브리콘의 주가가 마우타이를 2번 추월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이며 최근 시장에서 캠브리콘의 주가가 다시 급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캠브리콘은 2024년 8월과 12월 두 차례나 중국 증시의 황제주 마오타이를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소비재 중심의 전통 강자 구조가 기술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현재 캠브리콘의 주가는 1,365위안, 시총은 약 115조 원으로 여전히 중국 대표 테크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한 최근 캠브리콘 주가가 급증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데이터 센터 국산화 정책이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공정률 30% 이하의 신규 국영 데이터 센터에서 외국산 AI 칩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대체제로서 캠브리콘이 최대 수혜주로 부상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 LLM을 발표하면서 AI 연산용 칩 수요가 폭증했고 이는 캠브리콘의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예, 캠브리콘은 어떻게 창업 초기부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기는 없었나요? 캠브리콘은 초기에 화웨이와 협력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16년 캠브리콘 1A가 화웨이 기린 970에 탑재되면서 대규모 판매가 이루어진 게 큰 계기였죠. 하지만 2018년 화웨이가 자체 AI 아키텍처 다빈치를 개발하면서 주요 고객이 경쟁사가 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또한 2022년 미국 제재로 TSMC와의 협력을 중단해 첨단 공정을 쓰지 못하게 된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다만 이후 캠브리콘은 IP 판매 중심에서 AI 칩 완제품 개발로 사업을 전환하며 다시 성장했습니다. 현재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캠브리콘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캠브리콘은 상장 이후 확보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내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28억 8천만 위안으로 경쟁사보다 3배에서 4배 높고 순이익도 10억 위안 이상 흑자를 기록했죠. 또 미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 AMD 칩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중국 AI 인프라가 국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캠브리콘의 성장 모멘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과 EDA 기술적 한계는 남아있지만 정부 지원과 내수 수요 확대가 장기적 성장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캠브리콘의 급성장은 중국 AI 반도체 산업이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거대한 내수 수요를 기반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엔비디아 제재 이후 중국은 자국 공급망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캠브리콘 같은 기업이 직접적인 정책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에서는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산업 패러다임이 AI 중심의 시스템 반도체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민간 주도의 혁신 구조 덕에 기술력은 높지만 중국처럼 정부가 산업 전체를 강하게 이끄는 방식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차이는 향후 AI 칩 시장 경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캠브리콘의 사례는 한국 역시 시스템 AI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인재, 정책의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